안녕하세요. 연세아이 성형외과 유창 원장입니다. 눈 수술을 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으면 일단 우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병원 이름을 치면 다 나오죠. 연세아이즈 성형외과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로 일단 상담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하는 날 이제 병원에 와서 간단한 전자차트 적을 거 적고 수술에 대한 내용을 원장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제 눈에 대한 내 눈의 문제점이 뭐고 이런 눈을 원하면은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하는 걸 충분히 원장하고 상담한 다음에 그 다음 행정적인 걸 상담실장하고 비용이나 수술 날짜 그 다음에 실밥을 어떻게 뽑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경과를 어떻게 보러 온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수술을 당장 갖고 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보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뭘 원하는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나중에 수술 날짜를 만약 잡고 싶다면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 이유는 그 전화로 전자사트가 되나서 전화가 오면은 환자 번호가 뜨고 환자 이름이 뜨고 예약하거나 메시지가 가거나 하는 걸 모두 다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이제 보통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오는 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 당일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수술 전날 보통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수술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 전에 끊어야 되는 약이라면 그거 다 상담 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끊는 약 잘 끊었는지, 너무 떨려서 잠을 부족하게 자면은 수술 때 간혹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해서 충분히 주무시고 일어나서 병원으로 오죠. 그럼 이제 일단 세안을 합니다. 화장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요. 사진을 찍습니다. 수술 전 사진.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론 수술 상담 때 이야기 다 됐지만 다시 그때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눈 모양 이 정도 되고 싶다. 수술한 의사하고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디자인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진행합니다. 그냥 부분 마취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10분, 15분 정도 냉찜질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집에 가실 때는 보호자가 미리 타놓은 약이랑 아니면 수술 전에 본인이 타놓은 약이랑 그걸 한 포 드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냉찜질 하는 방법하고 다 교육을 해드려요. 종이로도 인쇄해서 드리거든요. 그거대로 잘 지키고 있다가 이틀 후에 치료하러 옵니다. 거기 이제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이틀 후 치료 후에 또 이틀 후에는 이제 실밥 뽑으러 옵니다. 실밥 뽑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상생활 다 해도 되죠. 세안해도 되고 화장은 조금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한 2주쯤 있다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과를 보러 오는데 거기 이제 보통 저는 한 달, 3달, 6달째 오는데 올 때마다 편한 날짜 이렇게 예약하고 가면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것까지 미리 생각할 건 없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스케줄이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요즘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신에 운전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번거지 모자하고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챙겨 오시죠. 그래서 보호자가 오면 사실은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술하는 사람들은 긴장도 되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도 긴장은 풀리지만 불안함도 엄습하고 내가 붓기나 이게 뭔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 보호자가 오면은 보호자가 다 토닥거려서 그런 걸 관리해 줄 수도 있죠. 잊어먹을 만한 내용도 보호자가 이렇게 다 챙겨 줄 수도 있고요. 올 수 있으면 보호자하고 같이 오는 게 좋고 혼자 와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수술하고 집에 가서는 한 이틀 동안은 좀 더 많이 붓습니다. 수술 직후에 우리가 거울을 잡고 이렇게 모양을 다 보여드려요. 그때는 붓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부어서 치료하러 올 때는 좀 많이 붓습니다. 붓는 건 이제 개인차가 있고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이틀 후에 올 때까지는 약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냉찜질 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잘 때도 머리를 좀 높게 해서 이제 자고, 예를 들어 호박죽 좋다고 호박즙 먹고 엎드려서 자고 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왕창 붓죠. 좀 많이 조심하는 시간을 이틀 정도는 가져야 되고요. 이틀 후에 와서 치료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막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이틀 후에 치료할 때는 꺼져도 떼고 실밥이 좀 노출돼 있지만 실밥 없는 수술도 있지만 그 연고 바르라는 거 가끔씩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냉찜질은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좋지만 막 이틀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눈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핸드폰 다 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다 하면 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술이죠. 술이고 충격받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는 비비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연고 좀 잘 바르고 다른 데도 좀 잘 닦고 하는 거 하면 되고요. 실밥 뽑고 나서는 이제 세안이 가능하니까 거의 일상생활로 다 돌아온다고 보면 되죠. 필요하면 불업 뜨는 연습 좀 가끔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특별히 냉찜질이나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